밥그릇실 사회 63강입니다. 오늘은 5.16 쿠데타와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입니다. 네, 지난 시간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장면 국무총리가 이렇게 새 정부를 이렇게 출범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정치 형태가 달라져요. 지난 시간 페이지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교과서 129쪽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후 국회는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 살림은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였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실제적인 권한은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무총리죠. 예, 대통령은 그냥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 살림은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네, 의원 내각제. 왜 이렇게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통령이 너무 힘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국무총리가 이제 대표해서 나라 살림을 하는 이 의원 내각제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 형태 두 가지로 크게 대표되는 것들이에요.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쪽에 속할까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에 속하죠. 하지만 의원 내각제 형태도 지금 많이 속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나라가 대통령제 하면은, 그렇죠, 미국이 있죠. 그러면 자, 이 의원 내각제,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는 나라는 현대 지금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까운 일본. 예, 일본 보면 일본 대통령이 없어요. 일본은 왕이 있고, 왕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구처럼 나라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총리, 지금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4.19 혁명 이후에 어땠냐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이 윤보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장면 국무총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면 좋았을 텐데, 이 둘의 사이에 갈등이 많았고, 4.19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 오게끔 오기를 이렇게 기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의 살림은 또 그렇게 좋지 않았다. 또 정치적인 민주주의 형태도, 정치 형태도 그렇게 민주적이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5.16 쿠데타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16 쿠데타의 주인공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 쿠데타라는 건 뭐냐면, 이건 프랑스 용어인데요. 우리 국어사전에도 쿠데타를 찾을 수 있어요. 외래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는 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여기는 교과서에서는 군사 정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쿠데타라는 말을 조금 더 선생님은 좀 많이 써서 그래서 쿠데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당시 정부가 4.19 혁명 이후에 나온 각계 계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여기 보면은 박정희 이때 소장이었어요. 별 2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 이것이 5.16 군사정변, 다시 말하면 5.16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럴싸한 명분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나라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쿠데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정치 형태 를 갖추고 있고, 우리가 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야 되지, 힘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그 뒤에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군대를 이끌어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 정권을 잡아버리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그 사진 보면은 5.16 군사정변 당시 중앙청을 장악한 이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이 총과 칼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정권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박정희가 이제 대표로 나와서 이때는 이제 또 직선제예요. 네, 직선제로 또 이렇게 법을 바꿉니다. 네,
아까는 지금 윤보선 대통령과 장명 국무총리에서는 또 간선제로 바뀌었었죠. 네, 국무총리들이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뽑고 또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또 직선제로 바꿔서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또 6대 대통령까지 당선이 돼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4년 임기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4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임은 2번까지만 이제 대통령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법도 바꿔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그 중임 제한을 없앤다라고 해서 3번까지 대통령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좀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 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하였다. 네, 또 헌법을 바꿉니다. 네, 이승만하고 상당히 닮아있죠? 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당연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욕심에서 이 헌법을 바꾼 거니까 이렇게 3선 개헌, 대통령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합니다. 망국적 3선 개헌 음모를 규탄하자. 네, 자, 이런 사진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을 어쨌든 3번까지 하게 돼요. 이때도 이제 직선제로 국민 투표로 인해서 박정희가,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 그렇죠. 5대 대통령 그 선거할 때도 윤보선 대통령하고 이렇게 선거 대결을 해서 당선이 되고, 또 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보선 후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당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렇죠.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네, 이 주장하면서는 이거 이제 뭔지 알겠죠. 네, 그럴싸하게 그냥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네,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 네, 유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것을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제 그렇게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치는 거 우리는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 유신 헌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는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 유신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대통령을 3번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또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일단 아까 4년이라 했잖아요. 이 임기를 이렇게 6년으로 늘립니다. 6년으로 늘리고 이 유신 헌법을 통해서 바뀐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임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중임제를 폐지한 게 아니라, 잘못 설명했어요. 중임제 제한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예 이 제한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임이라는 것은 당선만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당선만 되면 계속 대통령 할 수 있게끔, 네, 조선시대 왕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리죠. 네, 조선시대 왕은 죽을 때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왕을 할 수 있게끔 바꾼 것이 유신헌법이다. 자, 정리하면요, 대통령을 6년까지로 또 늘리고, 그래서 7대 대통령 때 6년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중임을 이렇게 제한을 철폐한다. 그래서 대통령 계속 할 수 있게 한다.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민주주의 수호하려는 이 국민들 당연히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그렇죠? 그냥 야 물러가, 야 이렇게 시위하지 마라고 좋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무력으로 제압했겠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 양쪽 면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었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상당히 퇴보했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고 오히려 탄압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신헌법 공포식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끝까지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어서 이렇게 헌법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유신 반대 시위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휴교령까지 내립니다. 이때 이제 계엄령을 발표를 해요.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가 비상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특히 대학생이 중심이 돼서 시위를 하니까 휴교령이 내립니다. 여기 보면은 10월 17일부터 당분간 휴업한다. 학생 제군들은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자중자애하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학습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시민들의 가세로 크게 확산되다 정부는 이 지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79년에 유신헌법이 발표된 그 해에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를 일으켰어요. 자, 또 이런 중에도 이제 박정희 정부 이 세력들 내부에서는 또 갈등이 발생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총에 맞아 죽죠. 당시 정보부의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요. 그래서 유신헌법에 따른 통치가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5.16 쿠데타와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노력 보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1960년 6월 15일 이렇게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이제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나라를 대표하고,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때 당선된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간선제였죠.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간접 선거였어요. 간선제.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장면이 되었었죠. 이제 윤보선이 임명해서 장면이 되었는데 실제적인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장면한테 있다. 근데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윤보선 대통령이 자꾸 간섭을 한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4.19 혁명 이후에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박정희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라는 것은 자, 이 프랑스 용어라 그랬어요. 지금 외래어처럼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배층 일부가 기존 법 질서를 무시하고 무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빼앗는 행위를 쿠데타라고 합니다. 네, 쿠데타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라고 쌤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언제? 1961년, 그러니까 한 1년 지났었던 거죠. 일부 군인이 무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다. 이후 박정희는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그래서 5대 대통령이 되었죠. 이후 6대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 5대 대통령 당선될 때, 6대 대통령 당선될 때 겨뤘던 상대방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윤보선 대통령을 뽑아주지 않았죠.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대통령을 했으면 이 헌법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욕심이 더 나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서 또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갑니다. 3번째까지 대통령 하니까 또 하고 싶거든요. 아직 자기는 팔팔하거든요. 그래서 유신체제, 유신을 선포합니다. 유신이라는 것은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972년 헌법을 고쳐서 유신헌법을 발표를 합니다. 이 유신헌법의 내용은 첫 번째, 대통령을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그래서 7대 대통령 때 6년을 해요. 그래서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중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이 단체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선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선제로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이로써 이제 장기 집권이 가능해져요. 대통령 계속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들고 일어나죠. 이 유신헌법,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 1979년에 부산 마산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또 이렇게 진압을 하죠. 박정희 정부의 내부 갈등 및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라는 사람에게 피살됨으로써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김재규라는 사람은 박정희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박정희를 따랐었지만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갈등이 생기자 박정희를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네, 오늘 거꾸로 교실 63강은
민주주의의 이제 실현과 이런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가장 오래 통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죽는 것도 이렇게 피살됨으로써 또 안타깝게 죽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던 점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못했던 점,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양면으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